네, 생활 속 법률 상식. 자, 오늘 해결해야 될 과제는 어떤 것인지 먼저 저희가 이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저희가 성우가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6, 결혼을 희망하는 직장남 정영기라고 해요. 나이가 드니까 소개팅도 끊어지고 그래서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결혼정보업체의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정영규 씨가 원하는 스타일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꼭 채워줬으면 하는 뭐 외모나 학력, 뭐 그런 교양, 뭐 이런 것들. 뭐 외모랑 키, 고향 이런 건 상관없는데 학력은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학사 이상으로. 아, 그래요? 그럼 저희가 그건 틀림없이 꼭 맞춰줄게요. 나만 믿어요. 꼭 해줄게요. 하면서 상담을 마무리했고 5번의 만남을 주선해준다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네. 그 후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첫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기라고 합니다. 아, 네. 제 이름은 나노라예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저는 그 직장인인데요. 재벌은행 다녀요. 혹시 나노라 씨는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아, 저는 잠깐 일을 쉬고 있는 중인데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몸이 어떻게 안 좋은데? 뭐, 그 스트레스성 같은 거죠. 학교 졸업하고 계속 일하다 보니까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전공은 어떤 거 하셨어요? 전공요? 대학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예. 저 대학 안 나왔어요. 저 앞으로 갈 생각은 있는데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 뭐 결혼해서 나중에 갈 수 있으면 좀 가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허허, 너무나도 솔직한 상대의 발언에 좀 당황을 했지만 사실 더 화가 나는 건 결혼정보업체의 태도였습니다. 여보세요. 마담 두 실장님. 저 정영기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만난 사람이 이거 학사 출신이 아니던데요. 이런 식으로 조건 못 맞춰주시면 저는 그냥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아니 뭐 계약 해지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아니 사람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까지 학교가 그게 무슨 소용 있어요? 하면서 도리어 저한테 화를 내는데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고객인 저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자, 오늘 생활 속 법률 상식에서는요, 상담 의뢰자, 바로 결혼의 정년기를 꽉 채운 네. 정영기 씨였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정말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죠,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 결혼 정보 제공 서비스와 관련해서 많이 발생하는 법률 문제가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결혼 정보 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회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늘 소개된 사례와 같이 회원에 요구하는 다른 조건에 맞선 상대를 소개하는 경우, 그리고 가입 회원이 해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지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해지를 인정한다 그래도 이미 그 지불한 가입비를 환불해주지 않거나 적게 환불해주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한국소비자원에서 201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 중개업 관련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계약 조건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한 피해가 전체의 3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환급 거부나 지연 등의 경우로 27.1%에 달한다는 통계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 10명 중 3명 이상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건데 정말 가입할 때는 이제 막 뭐든지 간이라도 떼줄 것처럼 다 해줄 하시다가 것처럼, 네. 해진 이렇게 힘들단 말입니다. 실제로 결혼정보업체의 경우에 이제 어떠한 경우에 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 결혼 정보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남은 횟수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말씀드리면 그 사유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업체 측이 잘못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회원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기만 들으면 굉장히 심플하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요. 네. 법적으로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업체 측에서 아무리 이렇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도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해지를 승인하게 된 경우 저희가 환불받을 수 있는 가입비의 범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결혼 정보업체가 이미 제공한 서비스, 그러니까 이미 만남을 주선해서 만남이 이루어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의미에서 해지를 하신다고 해도 계약이 전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남은 부분만큼만
무효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입비 환불 기준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결혼정보업 표준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관이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 회사의 책임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회원이 지불한 회원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해서 남은 횟수의 상당한 비율만큼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회사가 잘못해서 회사에 잘못이 있어서 해지하는 경우에는 남은 횟수와의 관계없이 회원이 지불한 가입비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 오늘 상담 사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해지가 가능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 의뢰자인 이제 정영기 씨는 회사 측에 잘못이 있냐 없냐랑 상관없이 당연히 해지가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제 환불을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느냐 이게 또 관건이 될 그쵸.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정영기 씨 경우에는 이제 상담 사례에서 그 계약 체결 당시 학사 출신 여성과의 만남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명시적으로 회사 측에 요청을 했는데요. 이 사례에서 보기로는 회사 측에서 사전 양해도 없이 그렇죠. 임의로 그 어긴 조건에 거죠, 약속을. 조건에 맞지 않는 회원과의 만남을 주선한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회사 측이 당초 약속한 계약 내용과 다른 그 만남을 주선했기 때문에 회사 측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영기 씨의 경우에는 이미 지불하신 회원 가입비 전체를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오늘 상담 사례의 쟁점과 또 관련 법규를 잘 알았는데 문제는 아까 윤서희 씨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한 회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과연 그 잘못을 인정할까 싶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처음 그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말씀드리면요. 이제 계약 당시에 회사에서 제공한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약관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요. 이 약관의 내용이 회사 측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회원한테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심사를 거쳐서 해당 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하게 되면 시정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공정거래위원회나 그다음에 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결정은 공고적 성격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이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뭐 결국 민사소송을 거쳐서 구제받으시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뭔가 좀 복잡한 방법들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전 좀 궁금한 게요. 예. 만약에 뭐 몇 번을 만나기로 하고 뭐 얼마를 돈을 냈어요. 근데 처음 만난 여성분이나 뭐 초반에 만난 여성분하고 마음에 들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될 경우에 남은 계약의 횟수가 남아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가 좀 가능한지도 궁금한데요. 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과거에 일부 그 결혼정보업체가 이제 제시한 약관에 회원 간의 교제, 그러니까 사귀거나 결혼이 확정되었을 경우는 계약이 종료되고 이미 지불한 가입비는 뭐 돌려받지 못한다,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런 규정을 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회원 간의 결혼을 이루어졌을 경우는 뭐 계약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사귀는 경우에는 과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냐, 돌려받을 수 있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결정한 것이 사례가 있어요? 예, 여러 건 있습니다. 예.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 결국은 이 서비스의 내용은 결혼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이르지 않고 사귄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안 해주는 것은 그 약관 조항은 무효다. 이렇게 결정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 이거 어떻게 검사할 수도 없는 거고. 남겨뒀다가 나중에 헤어지고 나면 다시 만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럼 반대로 그 반대의 경우가 아니라 좀 다른 케이스로 결혼정보업체랑 계약을 체결해둔 상태에서 결혼정보업체가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다른 루트를 통해서 누구랑 사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상대와 결혼까지 하게 됐으면 이게 해지가 가능한가요? 예, 그런 분이 뭐하러 결혼정보업체를 찾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지도 가능하고 환불도 가능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지 사유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고요. 다만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회사 측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남은 횟수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변호사님. 결혼정보업체들이 좀 어떻게 보면 난립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결혼정보업체를 좀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같은 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다만 이제 법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그 국내 결혼 정보 업체는 그 일정 기준만 갖추면 신고를 통해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난립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그래서 보다 안전한 결혼 정보 업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서 해당 업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신고를 마친 업체인지 또 아까 말씀드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 약관이 있습니다. 그 약관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 취지를 반영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들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미리 체크를 하시면 피해를 좀 줄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나하나 잘 체크하셔서 결혼 정보 업체로 인한 이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법률 상식 역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